시작하겠습니다. 월전십 제11회 주제는 주택담보대출 어디까지 받아봤니? 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겠는데요. 오늘도 정예 멤버 4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정주영 회장이 청운동 자택 1층에 써놓은 글귀가 있는데요. 읽은 천하 무난사라는 언제나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움이 없다는 글귀인데요. 여러분도 부지런히 올 한 해 부동산의 발품을 팔아서 부자의 반열에 인도를 해주고 싶은 부동산의 재갈공병을 꿈꾸는 재갈량입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벌써 11회째라 하네요. 아무 준비 없이 처음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는데 앞으로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파해 드리겠습니다. 와! 끝났어! 이름을 말 안 했어. 해피바이러스 처음 네. 했어. 끝으로 해야 되나? 대본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어머니 버전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늘 달라지는 변화한 모습. 애미야, 애들 공부 많이 시켜봤자 아무 소용없다. 나도 쎄 빠지게 시켰더니 너한테 장가가더라. 황금 배짱이었습니다. 네. 저는 어디 간식 먹으러 어디 갔는데 거기에 책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제목을 딱 보니까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는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넌 할 수 있어 라는 그렇게 용기를 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과 용기라는 걸음을 자기 자신한테 매일 주면 인생이 쑥쑥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씨름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전세 10세 MC를 맡은 10세입니다. 마무리를 버벅대면 어떡해. 좋은 말을 한지 아무도 몰라. 마무리를 버벅대면. 그게 나의 컨셉이잖아. 그래. 잊었어? 주택담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주택담보 어디까지 받아보셨어요? 이빠이 100% 이빠이 받았습니다. 이빠이. 삶 자체가 감정가의 대출의 100%. 대출 인생이에요. 우리의 그럼요. 대표적인 대출 인생. 네. 우리 해피바이러스님은 자, 호는 론. 뭐 이렇게. 이제 모든 또 하살이 왜 저한테 오실까요? 대출의 선구자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아무래도 너무 많이 사업을 하시니까.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고, 또 저번에 제가 한번 신문에서 봤었는데 수준에 따라서 상위 1%, 2% 이런 10% 이내의 분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는데요. 네, 맞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을 것 같잖아요. 네. 왜 대출을 받을까?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은행 문턱이 돈을 낮죠.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재산을 증식을 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겁을 내거든. 내가 단돈 1,000만 원만 은행 이자를 쓰면 죽는 줄 알아. 막 숨이 허헉거려서.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걸 저지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용하라는 쪽이거든요. 항상 어떻든 간에 제가 저번에도 항상 말했듯이 성수동 그냥 다 대출로 저질러서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사서 한번 대박 낸 그런 예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렇죠. 맨날 월세 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은행 융자를 내면 2% 금리 때 대출 이자를 냈고 우리가 월세는 10%잖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게 더 이익일까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은행도 있는 사람일수록 더 대출을 잘해줘요. 근데 없는 사람일수록 은행에서 받고 싶은데 안 해줘서 못 받는 거야. 사실은 은행 문턱이 높아요. 맞아요. 여전히. 그래서 제2금융권 막 이렇게 막 이상한데 막 사채 론 맞아. 막 이런 데로 가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갚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또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지금 막 가계부
가계부채 막 계속 떠들어대는데 맞아. 데이터 드러나지 않은 심각한 부분이 론 이런 데 있잖아. 그 2차, 3차 금융 네. 이런 데가 사실은 더 심각한 표면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금 그렇죠. 그건 예, 통계에 얘기하더라고요. 나오지 않는 거니까. 근데 네. 또 요즘 같은 경우 올해 들어와서 뭐 2월 달부터 원리금 균등 상한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진짜 우리 서민들 같은 이런 분들이 더 힘들어져요. 집을 못 사죠. 집도 지금. 사기도 예. 어렵고 빈익빈 부익부로 음. 이제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격차가 심해지고 심해져서. 2월 달에 들어간 대출 규제는 정확히 말하면 원리금 균등은 아니고 이제 원리금 상한 방식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거치식으로 이자만 내는 거랑은 틀리게 이제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야 되는 거라 부담이 좀 많이 되시죠. 네, 되죠. 네, 그래서 좀 지금 시장이 약간 이제 침체돼 있는 것도 그 원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2월 1일부터 시행된 그 비거치식 대출 때문에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거래량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대출을 많이 이용해서 그동안 집을 샀단 얘기인데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대출 이게 막 가계부채 대출 뭐 한 1,100조 넘었잖아요. 네, 1100조. 그거에 대한 이제 부실에 대해서 한번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하고 계시나요? 지금 왜 이렇게 아무 말씀 없으시죠? 너무 고민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그러니까 할지. 정부에서 그 이제 가계 대출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경기가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살려야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을 살려야 되는데 건설형 부동산을 살리자니 부채가 또 이쪽에 이제 그 내간이 잠자고 폭발하게 있는 생겼어, 가계부채가 지금.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건설 경기도 살려야 되고 가계부채는 줄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인 그 원리금 상환 균등 상환하는 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원리금 상환 하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자를 예를 들어서 뭐 3억이다. 그럼 월 75만 원만 내면 되는 거를 원리금 균등을 하면 뭐 30년이든 얼마 하면 한 190만 원? 뭐 아마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그러면은 내요? 네. 너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니까 월급은 뭐 한 2, 300밖에 안 되는데 감당 못해요. 190만 원 집을 못 사, 결론. 도저히 안 되니까 집을 못 사는 거예요. 네. 그걸 미리 이제 혹시 나중에 내간이 터지면 너무 크게 지금 경기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부실화되죠. 조금만 이렇게 시름시름 알면 되는데 이제 나중에 내간이 터지면은 이제 폭발하면 아예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처방을 한 건데 그래도 정부 측에서는 자체 평가를 하기를 지금 경착륙은 아니고 연착륙을 시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로 이 원리금 균등이 왜 연착륙이냐 하면 모든 걸 다 원리금 균등하는 건 아니에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집단 대출 있잖아요. 그거는 또 원리금 균등이 아니야. 그냥 일시 상환하는 거야. 또 불가피한 채무 인수가 있어요. 불가피한 채무 인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불가피한 거 아니잖아요? 선택적인 채무 인수 아닌가요? 아니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경매를 만약에 당한 거야. 그러니까 경매를 내가 지금 저번에 말씀해드린 내 전세보다 근저당이 채권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경매를 받아야 내 보증금이 보호를 받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불가피하네요. 불가피하니까 그건 채무 인수를 해야 되는 되네. 거고 또 상속을 받았어. 상속을 10억을 받았는데 융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그거를 당장 그 돈을 세금도 내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불가피한 거. 그런 불가피하네요. 경우는 또 그래.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2주택일 경우에 2주택일 때는 세금도 이제 비과세 해주잖아요. 양도세도. 그렇듯이 이것도 균등 아니고 일시 상환할 수 있게끔 거치해가지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확한 그 상환 계획이 있는 거는 그냥 일시 상환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이자만 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 다 전면 차단하면 그렇죠. 큰일 숨 막혀 나지. 죽죠. 아니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제 대중적 우리가 일반적인 거를 놓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현재로. 그렇죠. 예, 현재로 봤을 때.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나 그러니까 190 만약에 그 정도에 하면 정말 못 받겠네. 엄두를 못 네, 내시죠. 그 만약에 소득이 그 정도면. 있는 사람만. 근데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니고 무조건 원리금 균등은 아니고 또 이제 소득이 이제 LTV나 DTI가 60% 넘는 대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리금으로 안 하고 일시만 거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땅을
땅을 사서 분양을 하는 경우에 우리 FB 바이러스님 마냥 그런 경우는 또 일시적인 해당 사항이 그거는 있어요. 이제 PF 그냥 이런 그렇지, PF 사업 처럼. 자금은 네. 또 그렇게 할 근데 수 있고. 사업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분양이 잘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양을 거죠. 하려면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또 거기서 연쇄적인 막히는 도미노 거야. 현상이 근데 일어나는 이제 또 거거든. 소득이 증명이 되면 돼요 또. 네. 보통은 소득이 증명을 하려면 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명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소득은 있는데 증명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서류상으로. 그런 경우는 또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아, 카드 사용 내역도 돼요. 카드 사용 아니 그러니까 내역 그런 가지고. 카드 사용 내역으로 네. 우리가 그러면 원리금 균등상을 안 가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해피바이러스님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PF 자금으로 해서 본인은 사업 자금을 대출 받으니까 그거는 이자만 내면 되는데 다 지어놓은 집을 분양받은 분양할 사람들.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수요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거치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신 그 금액 아니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LTV나 DTI 60% 넘는 것이 비거치식 원리금 균등이에요. 그 안에서는 소득 괜찮아요. 내에서만 그렇지. 하면 아무렇지 그러니까 않아요. 오바된 대출에 그러니까. 대해서만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막 근데 원리금하면 대부분은 좀 막 80% 이렇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보다 이 소형 주택을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2억대 뭐 중후반 이런 것들 받을 때 2억 5천짜리 하는데 막 2억 대출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자기 소득이 만약에 60% 잘 나오네. 더 오버하면 네. 못 받는다니 아니 그러니까 받긴 받는데 비거치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좀 많이 80%씩은 안 된다는 근데 얘기야. 사실 받는 거야, 더 지금. 중요한 거는 규제도 규제지만 심리가 완전히 좀 얼어붙었거든요. 왜? 그래서 아니 이제 그런 거가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살 심리적으로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알아보지도 않는 균등한다고 거지. 하는 거야. 사실은 아닌데. 네, 그래서 지금 뭐 1금융권 빼고 단위농협 같은 데는 아직도 비거치식으로 계속 대출 실행을 해요. 그리고 금리도 1금융하고 0.1에서 2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크게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든 상황은 아닌데 심리가 더 많이 위축됐다는 게 요즘 분위기가 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실상 아예 손 못 댈 근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살 지금. 사람들은 또 다 사고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은 또 신나게 또 팔리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LTV는 나오니까. 이제 담보 비율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가치에 대한 부동산의 담보 비율이고 DTI가 이제 소득 대비니까 소득이랑 담보가 이제 60% 이내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방배동 재건축 이런 데는 일단 감정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LTV는 돼. 근데 DTI가 문제인데 아까처럼 소득 증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통은 국민연금 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그렇게 많이는 안 써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근데 신용카드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던데요. 월 그러니까. 100 이 정도 네, 그러니까 쓰면 돼요. 일단은 담보 충분히. 대출은 말 그대로 담보를 가지고 하는 대출이기 담보가 때문에 제일 중요한데 네. 부수적으로 이제 그런 네. 걸 많이 그것도 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소득은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 그 2월부터 시행된 게 그래야지만 비거치식으로 갈 수 아니 거치식으로 그렇지.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시행한 게 딱 두 가지예요. 첫째가 이제 소득을 내 소득만큼 받으라는 얘기야. 그 내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이 서브프라임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거기는 이제 그때가 가계대출이 이제 서브프라임 거기가 우리는 은행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따로 주택대출만 하는 봉사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은행은 내가 회수를 안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거기에 목적은 무조건 대출을 하는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부실이 있을 예견이 수밖에 됐었네. 없었어. 근데 우리는 은행에서 내가 회수를 못하면 우리 은행이 손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엄청 까다로워. 지금도 사실은. 아니 근데 기존에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분양자들 대출 해줄 때 서류 준비 보면 소득금액 증명 다 있어요. 네, 네. 기존에도 원래 했어요. 네, 지금- 계속 네. 첨부돼 있었고 국세, 지방세, 안납증명서, 네. 소득금액 징수, 그렇죠. 온천징수 뭐 네. 이런 게 기타 서류가 다 필요했던 서류들인데 네, 다 필요해요 지금. 지금도 필요하고 기존에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좀 뭐 실행이 안 된다든가 금액이 깎인다든가 많이 그렇지 이랬거든요. 금액 그러니까 자체가 없던 깎여졌던 게 거지. 다시 생겨난 건 아니야 사실은. 항상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때는 돼 우리가 있던. 받는 게 보통 몇 프로였어요? 80%, 80%잖아. 80%. 아유, 지금은 아니 네. 우리가 좋은 위치에는 80%까지 이렇게 해서 나갔지만 이제 우리처럼 사업을 하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아무리 해준다 해도
신규 대출할 때는 75% 이상은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농협에서도. 75%가 이제 안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지. 이제 그런 60%만 금액이 넘으면, 줄어들었다는 거지. 그거지. 아예 뭐 그거를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받아들인 잘못 알고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야. 잘못 그게. 알고 아예 안 있는 준, 거지. 아예 원리금 균등 상환이 아니고 60% 넘는 것에만 그러니까 보통은 60% 일반인들이 기존에 했던 가면 그대로. 60%밖에 안 해줘 원래. 그렇지. 제2금융권은 DTI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거의 막 80%니 이렇게도 감정이 좋게 나오면 해줄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동 잔금을 치른 그 분양 받으신 분들이 잔금을 치를 때 보면은 거의 다가 한 75% 정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담보물이 있거든요. 은행에서 봤을 때는 담보물이 좋은 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이잖아. 그 사람의 능력, 이 사람이 이자 낼 능력이 되냐 안 되냐가 두 번째가 되는 것 같은데. 대출 받는 데는 사람들이 미래 지레 겁을 먹고 그냥 대출이 당연히 원리금으로 균등 상환하면 그렇게 많이 내면은 이거는 못하지.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겁먹고 안 하는데 사실은 조금 낮아진 거지 실질적으로 낮아졌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잘 찾아보면 알아보고. 나 갑자기 저기가 생각났네. 그때 왜 이메일 주셨던 분 오크냐 씨인가 또 아, 왔어요. 예. 왜 답변 안 주셨어요? 아, 왜 안 주셨어요? 왜? 어떤 거에 기다리게. 대해서 답변을 그러니까. 드려야 돼? 이제 좀 그 어머님 세대 투자만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좀 쉽게 들린다 그래갖고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다고 보내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이제 여의도에 내용이 계시고. 엄청 길어요. 내용이 굉장히 긴데 네. 일단은 첫 인사로 이론적인 얘기 말고 속 시원한 현실적인 부동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월전십으로 완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진행하다가 그분이 마포 맞다, 밑에 대구. 쭉 네. 읽어보면 대구, 마포에 여의도에서 금융에 종사하신다고 했고 마포에 공동 레미안 4차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26평을 공동 레미안 4차가 거기가 역세권이 여기 세 개 모여있죠. 4개예요. 4개야?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선 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잘 고르신 거는 같아. 근데 이제 거기가 지금 26평형이 실거래가를 보니까 한 5억에서 많이 올랐네요. 5억 2013년에 이렇게. 거기 32평이 4억 한 7천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마포가 많이 제가 또 올랐어요. 알죠. 거기는. 지금 이제 6억대고요. 네. 이미 2015년도 한 2분기부터는 그냥 5억대로 다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너무 좀 일찍 바- 시작했어야 되구나. 너무 이분이 그냥 일찍 바빠가지고. 왔으면 네, 4억대 그때. 살 수가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른. 지금도 사실 마포가 가장 많이 땅값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서울에서 보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은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지금도 사실은 조금 거기는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거기가 지금 전세는 얼마든가요? 전세는 거의 전세도 거의 한 80% 차이 보시면 없어요. 돼요. 네. 어디나 다 80%. 거기를 이제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그때 질문할 때만 해도 그렇게 이제 조금 지금 약간 주춤했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주춤했지만 가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그 않았어요. 가격은 아닌데 네. 거기 4차 거는 이렇게 물건이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 아. 근데 많지 3차인가 않아요. 2차인가가 보면 거기가 또 무슨 역이더라? 애호개역? 애호개역도 그 마포예요? 아니요. 서대문 거기 쪽에 부가연동. 공덕 부가연동 공덕 그럼 연결. 거기가 아닌가 보네. 거기에 보면 공덕 레미안 3차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건 좀 싸 더. 쬐고. 네, 그건 약간 싸더라고요. 언덕인가 봐. 이유가 있겠지. 4차보다. 언덕, 거기 언덕. 경매 나온 게 하나 있던데. 아, 요즘 경매 낙찰가율 엄청 높다고 또 막 네. 서울 수도권 난리 났다고 나오던데. 그 지금은 좀 더 주춤했을 텐데 아직도 난리 났던가요? 네. 아직도 아직도 불 그러고 붙었어요. 있대요. 계속 다 그러고 몰려 있구나. 들었나.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근데 그분한테 그렇다고 답변을 해드리는 최고가로 거고. 들어가시긴 그렇고 하기야 뭐 최고가라는 게 아니야. 지금 시점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게 아직은 네. 좀 싼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조사를 해드려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이것저것 알아본 건데 그래놓고 또 말씀을 못 조사하면 다 드렸어요. 나와. 조사 안 다 해서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한 다음에 한번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중에. 지금 마음이 급하셔갖고 예. 빨리 답을 듣고 싶으시. 예, 그러니까 빨리 조사를 조사해 너무 주세요. 오래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신중하게 못 건너간다. 해드리느라고 네. 그렇게 해드려야 되니까 또 아, 우리 3,000%로 빠진 거지? 아니, 아니, 이제 담보대출 답변을 빨리 못 드려가지고 예, 좀 막간을 이용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럼 죄송합니다. 대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손님 중에 대출 때문에 이제 뭐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들 중에 또 대출 너무 받아서 허덕인 사람을 봤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허덕여 봤습니다. 아주 그냥 허덕 죽는 줄 알았죠.
어떤 아니 이제 이게 대출이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욕심이 좀 생겨서 그렇지. 너무 이제 큰 걸 하다 보니까 대출이 이제 많이 꼈잖아요. 겁나게. 그때는 이제 금리도 이거보다 훨씬 비쌌어요. 거의 한 4.8 막 이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자를 이제 엄청 냈죠. 결론은 은행만 좋은 일을 해주고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양도세에서 차손 처리를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기억이 기억이네. 있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나의 힘에 맞아야 그러니까. 돼. 그렇죠. 힘에 맞지 않으면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맞을 만큼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대출 규제 그 한 게 의미가 그렇죠. 적당히 받으란 얘기야. 막 응. 이빠이 해가지고 막 원금하고 이자에다가 그거 지금 균등 상환까지 해야 돼. 비거치식으로 그러니까 빵빵하게 올려놓은 거잖아요. 뭐 한 100만 원 낼 거 뭐 150, 200 내게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적당히 받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예, 하려고. 그런 또 식으로 하려고 얼마 지금, 전에 또 우리 그 정책을 쓴것 고객 같아. 중에 한 분이 단독주택을 파시고 나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까요? 이렇게 다가구로 이제 사시려고 하는데 다가구가 반공제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나와. 이제 그리고 안 또 나와, 항상 대출이. 안 나와. 내가 10억을 들고 있으면 물건은 20억짜리를 보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모자란데 눈은 높아. 네, 눈은 높고 이제 반공제는 열심히 다 해가지고 나오는 게 대출이 안 없어. 나와서 안 나와. 굉장히 좀 마음을 조려하셨는데 그때도 이제 그 안 되는 대출을 막 억지로 알아보다가 한도를 좀 많이 주는 데를 찾았어요. 근데 이제 취급 수수료를 별도로 한 1.5 2천만 아니에요? 원. 1.5? 은행권에서 받는 취급 수수료가 아니고 원래 이제 취급 수수료 같은 거 안 받잖아요. 네. 은행권에서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래갖고 한 취급 수수료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요구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유, 그래서 그게 참 그렇게까지는 해갖고 그러면 하면 차 안 돼. 띄고 포 띄고 이것저것 다 막 하면 차 띄고 포 띄고 멍건 띄고 장건 띄고 띄고 붙이고네 붙이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띄었지 이것저것. 그러니까 다가구는 그렇게 해서 무슨 이익이 보증금이 있으셨을까?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거 하고 싶은 욕심에 그래도 방공제가 다 MBC더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방공제가 보통 막 10개만 돼도 이제 기본 한 3억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대출 한도가 6억이었는데 3억 빠지고 나니까 이제 그걸로 할 수 있는 거는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방공제를 그러니까 하는 이유가 이제 은행에서 만약 경매가 되면 소액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를 해줘야 되니까 네. 자기가 1순위 근저당을 하더라도 그거를 제하고 나머지 가지고 자기네 그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7천만 원 이하의 소액 보증금이 3,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방 하나당 3,200만 원을 제하는 거야. 10세대면 3억 2천을 제해. 거기다 보증금도 제해. 그러니까 줄 게 없어. 아니 방공제와 보증금 중에 더 높은 금액을 제하던데요. 그게 아니야. 맞아요. 응. 그게 다 임차보증금- 빼면 남는 게 없어. 그게 남는 게 없어서 못 해준다니. 웬만하면. 그러니까 임차보증금도 빼고 그렇죠. 방공제도 빼. 그래? 그래야지. 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받은 그러니까 대출은 그게 그럼 없는 뭐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무지개 대출. 아니 저기 아니. 빌라 같은 거는 원룸 하나인가 괜찮아요. 강 모시기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일 경우는 어. 괜찮아. 빌라 같은 경우는 그럼 둘 중에 하나 그렇지, 하면 되잖아. 빌라는, 그런데 어차피 전세 있으면 전세가 높으니까. 근데 만약에 다가구다 그러면 월세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월세는 2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방 공제를 더 큰 거. 소액 네. 보증금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다가구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로망이 있잖아요. 뭐 아파트 하나 팔아서 이제 자기 혼자 깔고 앉아 있다가 나도 하나 살면서 월세도 받고 막 이렇게 막 꿈에 부풀어서 다들 오시는데 8억에서 10억 들고 오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꿈 같은 그 현실이 그렇죠. 아니에요. 굉장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까 여기 황금 배짱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취급 수수료 붙이고 뭐 이것저것 다 떼가고 취득세 그렇게 잔뜩 내고 그다음에 보유세도 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임대사업자 안 내시면은 보유세도 많고 재산세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받는 그 월세는 또 다 자기가 갖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비용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차라리 다가구는 이제 사지 마? 그래서 아니 지금 사지 말는 건 아니, 아니야. 지금 넘보지 마.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사지 말라는 근데 얘기지. 지금은 전체적인 이렇게 분위기를 봤을 때는 거의 다 베이비붐 시대에서 월세 나오는 걸 선호하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근데 오는 거예요. 월세 한 보통 우리나라 평균 보면 6억에서 한 12억 사이가 가장 많아. 그 정도 이제 50에서 현금 60 갖고 간 현금 게? 보유액이 음. 현금 보유액이 많은데 그러면은 자기가 한 달에 뭐 이제 직장 그만두면 기본 한 500은 나와야 생활을 할 수 있잖아. 그걸 갖기 위한 게 다 로망이잖아.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다가구는 삶과 동시에 이제 돈 들어가고 또 리모델링 해야 되고 맨날 고쳐달라고 하고 이렇게 그렇지. 오래된 수수료 것들이잖아. 속 좀 들락날락하고. 썩어요. 그런데 이제 다세대를 그래서 네. 요즘 새로 된 각각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다세대를 통으로 여러 개 사는 사는 사람이 거야? 많아요.
아니 통으로 된 네. 건물을 새로 신축한 거 있잖아. 네. 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좀 구분되기하니까. 그분들 60평에서 8세대가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월세 받으면서 내가 갑자기 뭐 안 좋은 상황이 됐다 그러면 하나씩 팔아먹는 거야. 그러면서 또 정부에서 지금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가 많이 완화됐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많이 완화돼서 그러니까 그것의 장단점이 딱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취급을 해보면 다세대를 이제 매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취득세가 다가구는 통이 막 18억이다. 그러면 18억에 대해서 3%를 내요. 그런데 이 다세대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그냥 9억, 6억 다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1%예요. 취득세가 일단. 거기서 이제 좀 세이브가 돼. 그 부분도 그렇고 네. 정부에서 많이 완화시켜 준 게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네. 취득록세도 면제도 됐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완전 면제는 지금은 아니야. 완전 면제 안 예. 되고 2억이 넘은 데 대해서 네. 거기서 뭐 얼마를 내는 거잖아. 예, 약간 이제 인센티브를 네. 주는 건데 전면 면제는 그러니까 아니고 올해부터 지금 이제 약간의 거기에 뭐 플러스 돼서 2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몇 프로를 내라 이제 이런 또 네.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임대사업자 기간도 줄었어요. 5년에서 4년으로 의무 기간을. 그러니까 의무 기간을 네. 또 그러다가 그 임대사업자 내는 것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매매도 가능하거든요. 그 몇 가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그 상황 자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뭐 우리가 월세 나오는 거 이래해서 다가구를 선호했지만 지금은 다세대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 신축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를 하면 한 뭐 향후 10년, 20년 동안은 손댈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감면이 돼요. 임대사업자를 네. 냈을 경우에. 임대사업자는. 근데 어떤 게 안 좋냐면 어쨌든 임대사업자를 낸다 하더라도 이게 다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제하고는 양도세를 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사실 더 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어차피 거예요. 다주택이라.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내면 이것저것 다 감면이 되니까 양도세도 50% 감면 아닌가요? 아니죠. 임대사업자를 낸?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셔. 네. 근데 그거 아니에요. 50% 감면 이런 건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임대사업자를 내면 낸 주택을 제외한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잖아요. 그것만 비과세.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자를 낸 이 예. 주택들 그 막 예. 여러 채잖아요. 예. 그거를 다 양도세를 그냥 다 내야 돼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취득세보다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거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 안 돼, 아닌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내야 돼. 그게 빨리 양도소득세 네이버 양한테 아니 물어보세요. 그거는 저는 아니야. 종부세하고 재산세, 재산세 이런 것만 취득세 다 감면되는 감면해주는 거예요. 걸로 네. 알고 있었는데 네. 양도세는 양도세는 나도 그렇잖아요. 양도세는 다주택으로 다 내는 걸로 다주택이 알고 다 있는데요. 내요. 마지막 하나만 네. 비과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살고 있는 크니까 거. 그것만 하는 거야. 단지 지금은 다주택자도 3년 이상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거 안 받았지만 예. 단지 다주택자는 얼마야? 3년 이상이면 1년에 3%. 비과세일 때는 8%지만 네. 얘는 3%인 거야. 네. 그러니까 10년이 그리고 넘어도 최종 3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양도세가 굉장히 좀 커요. 사실은. 아니 그러면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세대 지금 세대가 분리가 되면 한 채당 보통 막 그렇게 비싸봐야 뭐 한 3억에서 뭐 그 정도 선이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한 채만 팔면 양도세가 합산이 되잖아요. 한 채 이상 팔면 다 합산이 되면 8,800 넘으면 38% 가니까 1년에 한 채나 두 채 그 프로테이지가 낮아지게 뭐 차액이 그렇게 크지 않게 그렇게 해서 한 채에 대해서 기본공제 받고 누진공제 받고 이렇게 하면 양도세 실제적으로 그렇게 막 차액이 막 한 8천만 원 넘어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남으셨으면 내야지 뭐 세금을. 그리고 어떠겠어요?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장기 동안 오랫동안 보유하는 그리고 거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큰데 다세대가 그런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꺼리는 이유가 어떤 면이 있냐면 8세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한 채를 팔았어. 이빨 빠진 것처럼 이게 다 내게 아닌 것처럼 되는 거야. 막 계단 어디다 막 중문도 설치하고 싶은데 하나 빠지면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공유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주장해버리면 이게 이빨이 빠져버린 거니까 그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꺼려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장에서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만의 내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그걸 거에 다 대한 개념이 선호하는 커. 거니. 그러니까 한 60평대에 이렇게 네. 통건물을 뭐 대출을 조금 안고 네. 대출 끼고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있으니까 그 자기 맞아요. 컨셉에 맞게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해피바이러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우리가 막 가계대출
심각하다 해서 지금 이게 DTI니 이런 심사 가이드라인을 잡았는데 벌써 이게 뭐야, 지금 왜 그래? 정부에서는 이게 우리가 가계부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는 걸까요? 다시 말해주세요. 집중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됐잖아요. 잠깐만요. 여러분.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가계부채 자체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대부분 문턱이 낮은 데가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PF 뭐, 이렇게 대출 받으시는 분들, 사업자금 이런 것들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수익도 있고 하니까 대출을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부실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거는 나중에 이게 못 갚고 연체가 돼서 부실화될까봐 그러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받으면 부실화될 염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은 근거가 뭐냐? 아까 말한 대부분 세대들이 지금 이제 은퇴를 했어요. 네, 먹고 살 길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 기본은 뭐 10억에서 자식들한테 다 주고 10억 정도 있다. 평균. 그 10억이 비중이 뭐가 있냐? 부동산이 많죠. 80%. 그러니까 부동산이에요. 80%야. 우리나라 사람들 다 네. 부동산. 그러면 일단은 사람들이 소득이 이제 좀 높으니까 퇴직을 했어. 은퇴를 했는데 무엇을 하고 싶겠어? 우아한 거 하고 네, 싶겠죠. 그러니까 이제 월세 따박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세대 통으로 산다든지 다가구로 사고 싶어 하는데 네. 사실은 그 돈 가지고 못 사. 맞아. 왜냐면 결코 우아하지 월세가 않아.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면 뭐를 해? 뭔가 가만히 집에 있으면은 안 되죠. 와이프한테 이제 구박받고 이혼해야 하니까 돼, 안 이혼해야 되잖아요. 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우아한 그럴싸한 거를 해. 무슨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나 막 이런 거를. 거기다 갖다 바치지. 네. 그럼 그렇게 하는데 대기업 먹여 돈이 살려. 또 현찰이 손에 있느냐? 없어. 없잖아요. 대출 받아야 되네. 그러니까 또. 이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계 부채 뇌관이 또 글로 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그래서 거네. 그나마 맞아. 그냥 그 있는 자산으로 받은 거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프랜차이즈 뭐니 해 아무 경험 없이 거의 망하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집이 이제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자 이렇게 못 내면 이게 부실이 되는 거네. 네. 그렇게 그렇죠. 여기 이미 예견돼 있네. 이렇게 도미노처럼 쭉 그래서 연결돼 이제 있네. 40평대 살다가 줄이는 거예요. 30평대로. 결국은 줄일 수 있으면 다행인데 한꺼번에 그치. 확 망하면 그냥 낳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베이비부머 세대처럼 제대로 된 직장 갖고 계신 분들,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또 겁이 많아갖고 많이 큰 건 못 하시더라고. 저지르진 못하고 조금 스케일 크다 그러면 이제 한 3억에서 뭐 한 5억 선에 보통 이제 2, 3억 갖다 할 수 있는 게 대기업 프랜차이즈 몇 군데 있잖아요. 뭐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건 언급하지도 마. 안 돼, 안 돼, 그거 안 돼. 완전히 그냥 피를 빨아. 그래. 그렇지. 빨판이야. 근데 이제 했다면 그걸 해서 그냥 돈을 벌 끊을라. 줄 아는데 절대. 예, 투자금이 체인점. 기본적으로 보증금 들어가고 시설비 한 1억 들어가고 권리금 또 주고 들어가요. 3년에 한 번씩 요지에 간판 갈아야 돼. 간에 기별도 안 와. 그 네. 돈으로는. 그래서 간판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또 3년에 한 번씩 해줘야 바꿔. 돼. 3억 그러니 돈은 들고 있지. 아니 돈은 이제 몇 달 불안한 해서 거야. 벌었어. 돈은 벌었는데 또 다 인테리어 날라가. 비용 또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맞아. 이제 은퇴하신 분들 주변에 사모님들 오셔서 막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 그렇지. 보면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었어. 뭐 부동산 하자 그래도 하자도 안 보수적이고. 하고. 다 보수적이어서 이제 그거를 퇴직금을 잘 지킬 줄 알았더니 이놈의 친구가 문제네. 남자분들은 다 보수적인데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 말은 정말 잘 들어.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홀딱 남자들의 3억을 특성 날리고 아니야?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주 그냥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달라. 걔보다 못해 걔보다. 달라 집 하나 남았는데. 걔는 데리고 자고 남편을 아니 가뜩이나 걔보다 못하는데 3억을 다 날렸어 봐 퇴직금을. 그렇지. 어떻겠어? 주은이 산이 하는 거지. 볼 때마다 막 남편 눈에서 표창이 비하봐라. 나가지고 그냥 아니 비하 발언이 아니고 정말 사실이에요. 걔보다 못하네. 한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아니 진짜 자기는 심각해. 걔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야.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시던데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까먹고 들어오면 사실 걔보다 못하지. 아니, 안 돼. 걔는 안 까먹어. 차라리 걔는 집에 있어. 걔는. 아니 그러니까 달랑달랑 월급 갖다 줄 때는 좋아하는데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고 달랑 집 한 채 있고 애들 저기에서 아니. 결혼시켜 놓고 할라니 은행에 넣어놔봐야 1억 넣어놔봐야 지금 하루에 2% 2만 원. 안 나와요. 20만 원도 안 돼. 네,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금고세를 내야 그렇지. 돼. 갖다 보관료. 보관료를 내야 아니 돼. 그러니까 머지 않았어. 우리 손님 중에 그래서 이제 김치냉장고에 돈 넣어놓고. 아니 우리 손님 중에 한 장판에다 분이 깔아야 돼? 이제 남편이 뭐를 해서 그렇게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막 엄청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동산에서 실컷 돈을 벌어놓은 거를 갖다 까먹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무슨 돈으로 했느냐 했더니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이제 종잣돈을 만들어서 한 거야. 과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했으면 감사해야지. 그까짓 거 좀 까먹으면 어때? 좀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좀 많아도 돼. 아니 어차피 우리 제갈량님은 마음이 하회가 말도 안 돼. 아니 그래서 아니 뭐하러 미워하면서 사냐고. 안 살 거면 모르지만 그럼 이혼하라고? 아니 이게 살 거니까 뭐하러 미워하냐고. 그리고 남들은 근데 이제 사실은 전 재산을 까먹었는데 이 사람은 쬐끔 까먹었잖아. 일부. 근데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먹고 살라고 미움이 생겨. 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 그럼. 사람이 막 혼자 자기가 막 차를 잘 사갖고 살아보려고 뭐 했지. 그러고 다닌 것도 아니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수탉을 울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것도 늙은 수탉은 안 돼? 특히 근데 판단력이 없으셔요. 그게 있어요. 제일 많이 착각에 빠지는 게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막 사업 설명을 몇 군데 들어봐요. 그러면 거기서는 막 마진율이 뭐 35%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사실 손에 떨어지는 최종 자기 수익은 15%야. 제일 많은 게 15%인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사 자체에서 뭐 이래서 광고비 얼마 갖고 하고 뭐 나왔다 그래서 뭐 던킨 도너츠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네 그 주스 리터가 있어요. 외부 반입을 못하게 하려고 그것도 들어가던 양을 또 체크를 한대요. 영업 매출이 나오는 데는. 그러니까 이제 꼼짝 없는 거예요.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딱 들어보면 이제 우아하잖아요. 일단은 깨끗하고. 그렇지. 예, 깨끗한 사업장에서 이제 알바들이 막 일하면 자기 이제 수급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이제 현혹돼 갖고 딱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제일 문제는 경험도 없고 특히나 여자들은 좀 연세가 들어도 커피숍을 하든 아니면 뭐 식당을 하든 들어오는 사람들이 반감이 없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아무리 깔끔하게 하고 있어도 일단 서빙하는 것도 싫어해. 그래갖고 저희 동네에 그 고깃집이었는데 남편분이 케니 로저스처럼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이 수염도 완전히 케니 로저스. 그래갖고 이제 저는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되게 이국적으로 생기셨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문을 닫은 거예요. 그 가게가.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교포들을 이제 종업원으로 쓰다 보니까 매일 사람이 바뀌잖아요. 오늘 나왔다 내일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서빙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만 이제 수염도 있는데 추저분하다고. 그런 것도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래저래 사람 다루기도 힘들고 그래갖고 가게를 접으셨더라고요. 아니 정말 우리 남편분 저도 남편이 있고 없어. 다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들이 정말 좀 불쌍하기도 해요. 안 된 마음이 들긴 한데 안 됐어. 예를 들자면 정말 식당뿐만 아니라 붕어빵을 굽더라도 이렇게 남자분이 거기서 이렇게 굽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헌또 이렇게 좀 안 사 먹어지는 거야. 근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굽고 있으면 사 먹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이나 닦았을까 마시고. 왠지 근데 그런 또 그러니까 똑같은 남자분들이 참 설자리가 없는 것 남자인데 같아. 꼼비남 남자들이 또 뭘 팔면 그래서 또 제가 여기서 맛있어. 또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데 부인들이 이제 얼마라도 있는 돈 7, 8억 갖고 이렇게 부동산 사서 수익률이라도 좀 올려보자 해서 열심히 다녔는데 그걸 다 반대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가셔갖고 홀딱 까먹고 오니까 미움을 받는 거니까 그래도 부동산은 땅이라도 거기 있잖아요. 대신하지 그게 않는 없어지지 거야.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살아도 찾아가지고 그냥 아유 나 8억 갖고 아무것도 못 사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시장에 돌아다녀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익률과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좀 직시해서 부동산을 일단은 해 놓으시는 게 그래도 안전 자산이라고 보여지고 노후에 내 등따숩게 뭐 살 수 있는 그런 소리야, 지분이 있어야 돼. 등따숩게? 등따숩게. 아니 왜냐면 제가 또 이렇게 보면 현장에서 우리가 보면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드셨는데 전세를 뭐 1억 3천이라 1억 5천 구하러 오신다든가 특히 월세를 구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걱정되는 게 우리는 집을 보여드리고 계약을 해드리고 싶지만 주인들이 계약을 안 해줘요. 저렇게 늙어가지고 저렇게 돈이 없으면서 월세를 어떻게 낼까? 이런 생각을 다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그 친구 따라 강남 가시지 말고 그러니까. 그래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저금리니까 네. 너무 그 대출을 활용을 잘해서 무서워하시지 말고 아무데나 저기에서 나에게 그래도 단돈 100만 원을 갖다 주는 건 네. 자식들도 아닙니다. 그렇죠. 오로지 부동산입니다. 네. 조그만 상가 구멍가게를 갔더라도 거기서 단돈 100만 원씩 나오는 거지 네. 자식들한테 절대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어떤 손님들은 8억 들고 오셔서 1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아니 은행에다 돈 뭐 매덕 넣어봐야 100만 원 안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더 할 것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이 지금 앞으로는 더 큰 100만 원이 될 수 아니 그 있단 8억이 말이죠. 본인한테는 큰 8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엄청 사실 이 시장에 나오면 네. 할 게 없는데 네. 본인한테 엄청 큰 그래도 돈이지. 다녀보면 그 와중에 또 이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절대 8억짜리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억을 갖고 있으면 일단 20억짜리를 봐. 그렇죠. 눈높이를 낮추셔야 돼. 그래서 그러는 거지 8억짜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지. 이제 그러니까요. 오늘 예. 제가 우리 상암동 현장에 70평짜리 상가 2층은 미용실 들어오고 3층을 중국인 조선족이 샀어요. 오늘 이제 그걸 계약을 했는데 보면은 이제 위에 빌라도 사고 하나를 사고 했는데 절대 이제 10원짜리 하나 융자를 안 받는 거야. 그 동포들은 아예 대단하다. 현찰로 다 갖고 온다고 현찰로 해요. 예, 대출 돈을, 다발로 싸갖고 와? 현찰로 정말 그렇게 사실 해서 우리보다 부자요. 엄청나게 실제 현찰을 갖고 오는 다 5만 원권으로 다 가져. 계좌이체도 아니고 그냥 현찰로. 계좌이체도 안 해. 와. 가방에 이렇게 뭐해서 다 돈을 쇼핑백에. 그렇게 많이 벌었을까? 쇼핑백에. 이제 그 저기 대단하다. 언니가 이제 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부자인 거야. 농약 회사, 농약 공장 뭐 한가 봐. 예. 이렇게 융자를 하나도 안 받고 집을 샀어. 아파트도 사고 빌라도 샀어. 상암동에. 그랬는데 이제 생각을 좀 약간 바꿔봐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가를 5억 정도 대출을 받고 여기에서 600만 원 나오는 거야. 월세가 많이 나오네. 600만 원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5억에 이자로 대한 한, 이자를 공제하고 150이나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8억이었거든. 네. 오늘 8억이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450 나오네요. 예. 용자 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망설임 없이 바로 계약을 하더라고. 3층 상가에서 예, 예. 3층을 뭐가 들어왔는데 월세가 그렇게 많이 비싸요? 600이면 평수가 엄청 크니까. 비싸네요. 몇 평이세요? 68평 정도 되는데 68평. 예, 이제 바로 DMC역 상암동 위치가 워낙 좋아요. 아. 바로 역 앞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마포 쪽은 그런 그러니까. 상가나 이런 사무실이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네. 방배동 또 쪽은 상암동은 약간 또 주거 완전히 쪽이고. 그 미디어 쪽이 예, 미디어 네. 완전 초역세권이고 그 빌딩마다 직원들이 어마무시하잖아요. 한 빌딩 한 5천 명. 그러니까 빌딩이 그러니까 중요해. 3층까지도 그 정도의 예.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이 그 정도가 안 나오면 올라가지도 않죠. 안 그렇죠. 그렇죠. 네. 식당이든 뭐든 인구가 상주 인구가 많으면 다 많잖아요. 막 식당 같은 것도 막 그렇고 그러니까 권리금도 세지고. 그러니까 지금 3월 말쯤에 준공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까 거의 다네요. 3월 말 정도면.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내가 생각을 하면은 해피바이러스님은 너무 많은 거를 하시나 봐. 왜? 응? 우리가 모르는 또 상가를 또 언제 지으셨네요. 빌라만 짓고 계신 줄 알았더니. 그것을 투족을 다 알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네. 그 네. 대출을 이용하려면 일단 신용도 관리를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하세요. 황금 배짱님이. 절대 10원짜리 하나 연체시키면 아니 되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10원만 해도 우리나라는. 연체 일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과도하게 또 대출을 많이 있을 때도 신용 등급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전혀 안 써도 신용 대출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월 얼마씩 좀 쓰고 그럼 있어야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어떻게 돼요? 아니 많이 쓰는 많이 괜찮아요. 좋아요. 차라리 더 좋아요. 나아요. 네. 근데 엄청 좋아요. 정말로 좋아. 정말로 저 아는 분이 네. 사랑받을 거야. 강남에서 나네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네. 이 언니 같은 경우는 카드를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찰 가지고 아이고. 뭐 백화점이고 뭐 백을 사더라도 현찰 가지고 가서 사고 이제 모든 걸 다 그렇게 관리해 왔던 거야. 근데 이제 아파트를 살려고 이번에 했더니 아예 신용 등급이 완전 바닥인 거야. 한 7등급 이상 나왔나 보다. 돈이 많은데도. 많은데도 그래서 아파트 대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신용 사회라니까 네. 미국처럼. 그러니까 신용 네.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 예. 카드도 맞아요. 웬만큼 써야 되는구나. 예. 근데 근데 카드값을 뭐 이렇게 소득이 증명이 되면 되는데 연체를 소득이 시키거나 증명이 안 이러면 큰일 되니까 나고. 카드로 보는 거야. 저 환산하는 거야.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아니, 현금에도 그러니까 그게 현금 영수증으로. 카드가 이제 쓸 땐 좋은데 나중에 돈 낼 때가 이제 빚이잖아요. 이렇게 카드를 안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황 내가 카드로 쓸 게 없으면 카드로 데이터 통신요금 나가도 되고요. 전기, 가스, 주유. 주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이용을 했으면 좀 괜찮으셨을 텐데. 관리비도 카드로 낼 수 있어요?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왜 현금으로 냈지? 돈 많잖아. 돈 없어. 돈 없는데. 돈 많잖아. 왜 그랬어? 아유, 진짜. 돈 많은 게 어떤 기준인데? 새끼 밥 먹으면 돼. 아까처럼 등 그랬구나. 따시게. 술 따시고 새끼 밥만 먹으면 아. 돼. 그렇다 내끼 안 먹잖아 우리.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행복을 모르는 게 문제야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맨날 주변만 두리번거리다 보면 맨날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만족할 줄 모르면 욕심만 앞세우고 만족할 줄 그러니까. 모르면 늘 불행하죠. 근데 사람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 또 이게 또 망각을 하잖아요. 망각을 나 안 갑자기 모르잖아. 성격 차이야 성격 차이. 아침 드라마가 생각나지? 욕망을 쫓는 막 이런 거?
거? 갑자기 막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생각나네. 그 얘기했더니. 어떤 내용인데? 아니 이제 보통 그 아침 드라마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 안 되는 막 사장 자리를 노리느라고 막 그냥 거짓말을 하고 막 사건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영원히 막 당하는 사람 혼자 맨날 바보같이 당하고 속이는 애는 정말 교묘하게 속이고 갑자기 뭘 막 쫓는다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네. 이게 흐름을 끊었나요? 아니요, 안 끊었어요. 갑자기 춥네. 오싹했어 지금. 아침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 우리 집에 드라마 매니아가 한 명 있거든요. 꼭 그거 보고 출근한 사람. 네. 누구라고 말 못하고. 누구라고 딱 꼬집어 말할 네, 때. 있어요. 누군지 말 안 해도 나쁘지 준만 알아. 한 명 있어요. 준만. 그럼 아침부터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 호르몬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 남자분들이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막 그 부동산도 못 사고 다 소심한데 갑자기 친구 말만 듣는 이유가 소심하다 보니까 친구는 그나마 믿을 만한 존재인 거야. 친구가 아니 친구는 이미 알아 자기가 소심하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대본만 척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한 아니,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 왜 갑자기 신음 여사님은 자기 신랑은 하늘 같은 신랑이야. 절대 신랑이 없으면 안 되고. 당연하죠 그거는. 아니 근데 저도요. 자기를 엄청 사랑해주지만 엄청 구박도 해요. 왜냐면 그 소심함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아니 엄청 사랑하고 자기 넣고 먼저 죽어도 안 되고 죽으면 같이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 신랑은 그래. 그런데 다른 남자. 걔만도 못한 남자. 막 남의 남편은 걔만도 못하고 막 어떻게 뭐라 그랬지 아까? 비하적이 자기 오로지 이 세상에 내 신랑이 식탁이 울면 있으면 집안이 망하고 막. 저 이러다가 저기 남자분들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어디 얼굴 좀 봅시다 신음 여사. 아니 내 신랑만 최고야. 다른 신랑들 아니에요. 제발. 저는 저희 남편도 엄청 구박하고 있답니다. 이제 그렇게 정말 한꺼번에 돈을 몇 억을 아직 안 날렸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데리고 살아. 근데 그렇게 하고 오는 순간 저도 날려버려. 개맛도 못해서 저쪽 신음여사는 거꾸로 됐어요. 거기는 남자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도 이 신음여사가 잘 저지르니까 그 남편이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제발 좀 한 가지만 해라. 저기 제갈량님 네. 팔랑귀라고 들어보셨나요? 팔랑귀 두 마리가 달랑달랑 윙윙거리지 윙윙. 예. 그 팔랑귀 두 마리는 혹시 방배동 팔랑귀? 방배동 팔랑귀는 아니, 제갈량님과 다음부터- 신음여사입니다. 다음부터 신음 여사로 하지 말라고. 나는 팔랑귀 딸랑딸랑. 팔랑 여사 어때요? 팔랑 여사. 아니 이제 막 부동산만 보면 막 막 무조건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랑기라고 하는 또 신랑들이.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열정 그런데 없으면 제가 요즘에 좀 우리 아이가 달라졌듯이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자꾸 내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간이라고 자꾸 읊조리는 거는 언젠가는 터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어요. 아무리 팔랑기라도 할 건 해야지. 살 건 사지만 리스크 관리를 좀 아니, 해가면서 그러니까 사야겠다는 너무 생각을. 보는 대로 안 이슈? 보는 대로 막 살려고 하니까 문제야. 예. 요즘에는 지금 제가 서초동에 또 어디 괜찮은 물건이 있었는데요. 백방으로 다 알아봤어요. 대출도 다 알아보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벌써 두 번째인데 상속이 갑자기 된 거예요. 이 물건은 증여를 받은 거예요. 맞아. 증여를 아들 셋한테 증여가 됐는데 3분의 1 지분을 다 갖고 있잖아요. 3분의 1씩.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한 분이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미 보증금도 갖다 쓰고 이제 거기서 점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팔렸을 경우에는 그냥 나가야 돼요. 그렇지. 3분의 1로 계산했을 때 한 2억 정도를 나머지 형제들한테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걸 팔고 싶겠어요? 안 팔고 싶겠어요? 안 팔고 싶잖아요. 못 팔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은 이제 형제들 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여자가 나서서 그 와이프가 어디에서 이제 돈을 막 대출이랑 막 이렇게 해서 끌어와서 본인들이 그걸 하겠다고 해서 이제 못 저질렀죠.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물건을 사는 게 가장 싸거든요. 이제 상속이나 꼭 이제 팔아야 되는 문제가 거. 네, 문제가 돼서 생겼을 때. 또 상속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각자의 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돈을 상속세 낼 여력이 안 되면 네. 그걸 처분해야만 세금이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누구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이제 내가 한다 그러면 나머지 둘한테 눈치가 보이고 막 이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물건들이 가끔 그렇게 나와서 굉장히 괜찮았는데 결국에는 부동산을 어찌됐든 그 여자분들이 확실히 제가 거기서 또 보면 남성 비하 발언이 아니고 거기서도 남자분들은 어쩔지를 못하고 이렇게 결단력이 하고 있는데 없는 거지. 여자가 딱 나서서 확실히 여자들은 촉과 감각이 있고 여우 같은 부분이 그렇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서라도 해갖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그래서 된 여자는 상황이에요. 약하고 어머니는 강하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또 그게 그렇게 안 됐다 그래서 또 막 비관하질 않아요. 왜냐면 이게 다 복골복이고 언젠가 그럼 또 내게 되려면 내거 아니, 되려면 내가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서라도 와. 이제 그 물건은 못 파는 물건이 됐냐. 그렇지. 아쉽네. 그렇지. 아니 그래서 또 누구도 계약한다고 왔었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그 상황.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어디 시장에 가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매입하고 마음에 들어서 하려고 해도 내게 안 되려면 그렇게라도 꼬이더라고요. 되려면 술술 다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신의 뜻인 것 우리도 저번에 신의 뜻이. 내가 아니 오늘 운명이야. 아니 인샬라. 오늘 내가 잠실을 땅을 하나 계약을 했는데 어머. 이놈 한 달 전부터 어.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잠실 진주거 지역을 저질러야 되는데 이놈 걸 이 사람들이 조용히 저지르고 오셨군요. 아니 한 달 전부터 눈독 봤다니까. 근데 세상에 이제 서로 살라가니까 올라갔지. 5천 올려 또 5천 올려 이제 두 집인 거야. 근데 이 집이 5천 올려 그 다음이면 또 저 집 살라니까 저쪽에서 올려 한 달 동안 했다가 결국은 오늘 1억 더 올려주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나도 많이 재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또 반대편에서 또 변수가 생기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2억을 더 줄 테니까 그러니까. 팔아 한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에 좋은 물건이 없으니까.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제 좀 전반적으로 꺾이지만 지역적으로 있죠, 뛰는 있죠. 데는 계속 뛰고 꼼짝도 안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드니까 지금 금액이 물건이 뛰고 없어요. 있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한 게 아니고요. 좋은 게 제갈량님 없어. 더 올라갔잖아요. 아니 꿈쩍을 그러니까 하잖아요, 지역적으로 또. 그러니까 할 만한 하는 거는 데는 그냥 계속 하고 올라가는 거야. 우리도 안 저번에 좋은 데는 꿈쩍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엊그저께 신문에 아파트는 뚝뚝뚝 그렇죠. 그다음에 단독 다세대는 쑥쑥쑥 그 문구가 근데 들어와 그 있더라고. 아파트도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선별적이에요. 맞아. 지금 접근을 굉장히 선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지는 않고 네. 그냥 올라갈 수는 보합세인 없어. 거야. 근데 지금 숨가쁘게 1년 동안 오른 게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올랐어요. 예. 거긴 보합세고 예. 아직도 단독은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단독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거의 다 아파트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독은 내 지분에 땅이 많아. 만약에 100평짜리면 다 내 단독이잖아. 그런데 거기에 빌라가 세워졌어. 20세대가 들어오면 나는 5평밖에 지분이 없어. 그래도 그게 내 지분이 아파트보다는 많아. 아파트에는 만약 100세대가 들어가서 가면 내 지분 1평밖에 안 돼.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단독이 오를 수밖에 없고 빌라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아파트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세월이 흐르면서. 단독은 이제 공급이 없다 보니까 하도들 사재 껴갖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개인이 사는 게 아니고 업자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금액을 그래서 많이 올리는 이제 올렸어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얼마 더 줄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집질 수도 없는 땅까지 이제 같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말이야. 네 집 땅 얼마에 팔렸다 얘들아. 뭐 이렇게 그래갖고. 예. 그러니까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수익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이유가 또 한 가지 뭐 강남권을 그냥 우리 예를 들자면 강남권에 보통 아파트가 10억, 11억 하잖아요. 34평이. 그러면은 그렇게 뭐 어디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지 않고서는 모아서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대다수의 수요자들은 4억에서 5억대 그렇지. 이 정도의 뭐 한 전용 23평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데 그거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강남에선 살아야겠고. 맞아. 그럼 빌라밖에 없어요, 대안이. 그래서 맞아.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만 해놓으면 다 팔리다 보니까 단독 다세대가 오르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나한테 설명한 거예요 지금?
아니 여러분한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답니다. 그래서 방배동 빌라가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맞아. 네. 재개발도 네. 이주수요. 그러니까 아니 이주수요가 없을 때도 그러니까 가격이 호재가 많아지는 거죠. 이제. 가격이 떨어지질 엊그저께도 않아요. 웃긴 게 그 손님이 오셨어요. 이래저래 뭐 거래가 안 된다, 뚝 떨어졌다, 뭐 했다 막 이제 매스컴에 나오니까 떨어졌는 줄 알고 엄청 뚝 오셨지. 떨어졌는 줄 알고 막 뭘 주술라고 오신 거야. 그래갖고 뭐 엄청 많이 주술하려고 오셨는데 사실 떨어진 게 없잖아요. 뭐 물건도 나와 있는 것도 없어. 아니 사실은. 방배동 시장이 우리가 여기서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때 2008년에도 그랬고 2013년에도 그랬고 막 떨어졌을 때 딱 오신 거야. 똑같아. 우리 저기 황금 배짱님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완전 폭락한 거 그거 주스로 다 오셨다니까요. 정말로. 근데 방배동은 꿈쩍도 안 해요. 사실은. 그냥 가만히 보합세로 있다가 오를 땐 잠깐 오르고 그냥 꾸준한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위치일수록 네. 그렇게 방배동이나 뭐 잠실이나 그런 네, 어느 막, 지역들이 부동산 폭락이 있더라도 항상 보합세인 거예요. 그래요.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약간 오른다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선두주자거든. 그러니까 우리 방배동에 어제 그 손님이 이제 두 팀이 오셨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재건축을 이제 어디서 듣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세모녀? 네, 그 세모녀하고 또 다른 분이 있는데 그날 처음 오셨는데 이제 재건축이 이제 조합 설립인가 직전이라는 건 알고 오셨어요. 근데 그래도 아내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팀이 와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산 거야. 제가 모시고 간 그 응, 팀입니다. 저랑 딱 닮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보지도 않고 성질급해. 그냥 하니까 아니 자기가 먼저 했어? 응, 자기가 먼저 이걸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하니까 이거 막 좀 열을 받으신 거야. 그렇죠. 막 추격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거 바로 계약하셨어. 이렇게 싼 게 딸랑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하나 사고 엄마가 하나 사려고 한 건데 아니 다른 사람이 사버리니까 이제 딸이 살 것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딸도 안 보고 딸은 안 보고 살더라고. 근데 엄마는 그래도 봐야 되지 하는데 그냥 이제 얼떨결에 저분이 다 사버리니까 왜냐면 재건축은 보시면 아파트를 안 돼요. 아파트를 보시면 가격 네, 올라갑니다.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단계별로 오르는 시점이 있는데 지금 말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이제 그때 또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놔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이런 재건축은 수학 공식 마냥 수익률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날 수도 있죠. 안 날 수는 없죠. 없어요. 이미 없어요? 접수를 했기 네. 때문에 그래요? 아니 왜냐면 갑자기 또 일반인 모드로 가가지고 일반인입니다. 아니 왜냐면 아니 동의율은 높은 거 알고 그거 다 서류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의율이 원래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4분의 3인데 원래 그냥 다 무조건 4분의 3이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처럼 뭐 동당 그 비율이 있어요. 예, 연면적 200 네. 이상인 그러니까 빌라나 근데 연립. 이제 그 과반수. 하나가 그 비율을 못 채웠어.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 초과가 돼야 되는데 딱 2분의 1이야. 초과가 아니야. 그래서 78%지만 75%가 넘었지만 얘가 그걸 못 맞춰서 한동이 그 한동이 맞춰진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될 확률은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재건축에 투자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그냥 어차피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투자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재건축이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노후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집을 보면 실망을 하는 거지. 너무 늙었다고. 그렇지. 네, 그러면 근데 그거를 재건축이 이제 안 되지. 그렇지. 새 집이 거면. 새걸 거면 재건축이 안 되는데 이제 집을 보시기는 하는데 너무 노후했다고 거기서 이제 좀 주춤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 노후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 그리고 그 요즘은 어차피 아파트가 될 거니까. 노후되고 낙후되고 비 왔을 때 장마 때 물에 잠기고 그런 데가 돈이야. 네. 금싸래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걸 그게 다 이제 알아가지고 또 호재니까. 어머머머. 옛날 일산이가 이거 이러면 안 한참 되는데 물을 가르쳐주냐. 계속 잠겨서 해마다. 감천. 그러니까 거기 또 방송 보고 그렇지. 거기 땅값이 엄청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막 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떨어지겠어? 안 떨어진다니까 다 알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가서 낙후됐다던가 항상 뭐 장마 때면 장화 신고 다녀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 개발이 될 큰일 수밖에 납니다. 없. 큰일 나. 또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해피바이러스님은 아시잖아요. 그걸 선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눈도 있고. 가시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막 푹푹 빠지는데 그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 저질러시면 큰일 나요. 그러시면 안 갑자기 됩니다. 이제 DMZ가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나. 골치 아파. 꽉 묶여가지고. 말씀 잘하셔야 돼. 지뢰를 만나, 지뢰를. 나를 돌려도, 그래, 내 청춘 왜냐면 돌려도, 그래. 너무 오랫동안 내 살아생전 안 되는 그런 데를 찍어놓으면 큰일 났잖아.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도 요번에 이제 건교부 장관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게끔 한다고 발표가 났어요. 좀 완화해준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제 또 그린벨트. 그린벨트 막 땅을 이제 기획부동산들이 또 난리 났어. 막그 네. 이때를 노리고 선별해야 된다니까. 기획부동산이 이때를 그렇게 하는 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때는 이때다. 네, 근데 큰일 나. 그린벨트는 때가 있잖아요. 풀어주는 때가 있어요. 그때 아니면 영원히 안 풀린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거를 하면은 보통 큰 도로변에 있는데 그린벨트를 묶인 게 있어요. 맞은편에는 그냥 만약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린벨트를 200만 원밖에 안 해. 100만 원밖에. 그러면 200만 원이면 이게 금방 1,000만 원이 금방 오를 것 같은 그렇지. 거야. 바로 길거리니까. 큰 길가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 근데 10년이 지나도 얘는 똑같아. 250이야. 250.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다고. 그걸 제대로 차라리 풀린 알고. 다음에 조금 더 주고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또 오르니까. 이 재건축 재개발 투자도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땅을 사는데 이제 막 그 싸다고 그린벨트 영원히 이제 내 땅도 아니고 남의 땅도 아니고 이름만 내 땅인데. 남의 땅이야 그거는. 근데 재건축 투자도 막 이렇게 재건축 투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재건축 재개발이 또 틀리잖아요.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게 그건데 이게 이제 재건축에서 설명 듣고 재개발해 갖고 또 뭘 사나.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박원순 시장 그 집권하고 이제 해제했어, 엄청 해제. 해제를 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강북권에서 수조 원이 아마 하늘로 날아갔을 거예요. 맞아. 어마어마하대. 살지도 못하고 강북권 문제가 네. 심하더라. 다 이주까지 했는데도 많이 무산돼 투자하셨더라고요. 버렸잖아. 생각보다. 많이 무산됐어. 했죠. 네. 그런 모든 경제가 지금의 여파야. 참 아니 잘하셔야 왜냐면 돼.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지금 강남 재건축 아파트 뜨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비싸도 이게 아까 우리 그 방배동도 그렇고 계산을 감정가랑 이게 높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권리가액 높이 나오니까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새 아파트 가격이 또 비싸잖아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데 강북 쪽 한번 보세요. 아파트 32평 4억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4억 5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지분을 그렇게 막 재건축 재개발이다 해갖고 뉴타운이다 해서 엄청 오른 걸 사셨으니 처음부터 잘못 들어가신 거잖아요. 계산을 안 하시면 안 돼. 막 남들 따라가서 투자하시면 그리고 백전 이제 백패가 그 될 수밖에 일단 없어요. 동향이 안 그러니까. 사업의 또 주체가 있어요. 강남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조합원이 이제 시행자가 되는데 재개발이나 이제 뭐 유태원 이런 데는 조합원하고 이제 서울시가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시에서 이주비나 뭐 정착비나 그런 비용이 나가지 않으면 그 사업을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본질적인부터 사실은 좀 알고서 접근을 했으면 조금 실패 확률이 적은데 그런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어머 방배동 왜 이렇게 비싸요? 저기 어디 재개발은 얼마던데? 그게 그것부터가 이제 틀리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적인 건 아예 그래도 몰랐다 치면 가격을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집은 얼마 주고 샀는데 내 감정가는 얼마 정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까지 계산 못 하더라도 도대체가 주변 아파트가 얼마인 거를 보면 딱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아셔도 그렇게까지는 잘못되지 않았겠지. 이 강남의 재건축은 굳이 외부 수요가 안 들어와도 자체적으로 강남권 안에서 사? 다 소진이 다 돼. 맞아요. 그러니까 왜 삐야? 이탈했습니다. 철로를 이탈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간이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없네. 아니 잠깐만. 겁나게 빠져들었네. 언니치. 모든 게 다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설로 이탈. 네. 설로 이탈. 언니치. 아니 어차피 돈 근데 벌자고 사실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도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그럼. 그 분야기 때문에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언니치 왔어요. 네, 다 통하지 역시- 말입니다. 역시 선수들입니다. 금방 얘기하면 바로 언니치 시켜버리네. 어제 오늘은 시간도 다 됐고 예. 벌써? 네. 언제 갔어 또? 해피바이러스님 그 다 부동산 중개인인 줄 알고 있거든요. 아니 네. 어떻게 해피바이러스님은 설명을 해드려요? 건축하시는 건축업자라고 공급자랍니다. 민간 공급자. 네. 새마을 운동가.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마무리 인사는 제갈량님께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경칩이면 누구나 이제 봄이라고
말해도 개구리가. 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근데 조금 춥기는 추웠죠? 네. 올 한 해는 화사한 봄처럼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모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 늘 봄초야. 쭉. EBS 방송 버전으로.